2, чтобы вы понимали. Вот Ананы. 이 이미지들을 잘 봐. 이 영상은 크림반도의 케르치 다리로 가는 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촬영한 거야. 그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창문을 통해 옆 차선에 멈춰서 있는 차량들의 행렬을 촬영하고 있어. 그는 계속 운전하고 또 운전하지만 그 행렬은 끝이 없어. 수킬로미터에 걸친 러시아 가족들이 자신들의 차를 타고 푸틴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했던 반도를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행렬이야. 하지만 한 가지를 잘 봐. 나가는 쪽 차선은 꽉 막혀 있어. 들어오는 쪽 차선은 텅 비어 있어. 아니 이건 망한 연유가 아니야. 이 영화는 벌써 3번째로 상영되는 거야. 그리고 푸틴. 그는 이미 2번이나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정확히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당신은 처음 2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해요. 우리는 이것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2022년 9월 푸틴은 전쟁 기념비 앞 연단에 올라가 고개를 숙인 채 연설문을 읽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주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Мы не поддадимся шантажу и запугиванию. И никогда не предадим. 몇 달 전 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어떤 행위도 심판의 날을 불러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첫 번째 약속이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점령한 유일한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약속했던 그 종말적인 대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연설도 설명도 없이 조용히 도시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는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CNN 취재진에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무기를 보여줬습니다. 씨베이비라는 이름의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850kg의 폭발물을 실은 것이었죠. 영상에서는 그 드론이 밤에 물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다가 케르치 다리의 충돌에 폭발하는 정확한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책임자는 미국 방송사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안국 책임자는 CNN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포를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체자르 쿠니코프를 포위하고 침몰시켰습니다. 흑해 함대의 대형 상륙함이었습니다. 드론 자체의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물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 승무원이 드론을 막으려는 시도, 그리고 폭발까지. 사실상 해군이 없던 한 나라가 러시아의 군함들을 하나씩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뭘 했는지 아세요? 푸틴은 크림반도에 남아있던 함대를 러시아 본토의 항구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발표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그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번의 철수, 그리고 같은 방식, 부인하고 축소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나올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도 깊이로 사안을 이해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을 저희가 매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3번째 철수는 앞에 2번과 다를까요? 아마도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점령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통제도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2014년에 반도를 합병한 이후
푸틴은 대규모 식민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낮은 이율로 주택 자금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군인, 판사, 의사, 그리고 교사들. 가족 전체와 함께 러시아에서 이주시켜졌습니다. 2021년에 한 법령이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항상 그곳에 살았던 우크라이나인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점령 당국은 공식적으로 65만 명의 러시아 시민이 크림반도로 이주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실제 숫자가 8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물로 둘러싸인 반도로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2500년 동안 중세의 포위전부터 19세기의 크림 전쟁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도를 점령한 이들의 보급로를 차단한 쪽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점령 세력이 그곳에 더 많은 사람을 들여보낼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푸틴은 함대를 조용히 철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5만 명은 조용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보급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러시아와 반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군인들 사이에서 별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도로라고 불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그 도로를 지나가는 호송대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길 곳곳에 트럭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6월 21일 케르치 석유 해상 터미널. 연료가 반도로 들어오는 다리 입구에 위치한 도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운하 반대편에 사는 주민들은 파란 하늘 아래 한낮에 치솟는 검은 연기 기둥을 촬영했습니다. 크림반도의 반대편 세바스토폴에서 반도의 최대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군 사령관에 따르면 주요 변전소가 단 하룻밤 사이에 7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른바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을 이용해 반도를 해상으로 보급하려 했을 때 드론들도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부에 따르면 단 72시간 만에 21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조프해에서요. 해당 부대에서 공개한 열화상 영상에는 밤중에 선박들이 연이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 다리, 바다 65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던 모든 경로가 차단됐습니다. 이런 일을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월 16일 크림반도의 원주민이자 러시아인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아온 크림 타타르족의 지도자 레파트 추바로프가 정확히 그 식민자들을 향해 성명을 녹음했습니다.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푸틴을 믿고 훔친 땅에 정착했으며 이제 반도가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료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고 연쇄적으로 붕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의하는 문장을 녹음했습니다. 케르치 다리가 작동하는 메일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후에는 늦을 것입니다. 그리고 5일 후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6월 21일 케르치 터미널이 불타던 날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크림 행정부의 수장인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전에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발표를 하기 위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크림 전역에서 일반인에게 연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카드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을 주목하세요. 그는 결제 방법을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왜냐면 문제는 어떻게 결제하느냐가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아있던 휘발유는 국가기관 업무에만 배정됐어요. 26일 바로 그 악시오노프가 다시 카메라 앞에 나와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그는 금융 및 계약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는 한 번도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비상사태가 마치 행정서류 문제인 것처럼 발표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 나온 장면들이 촬영됐어요. 1800대의 차량, 이 다리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전날에는 그 줄이 15km까지 이어졌었죠. 상황을 촬영한 운전자는 이렇게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이런 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연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7월 5일 크림반도의 한 주민이 차 안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은 푸틴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안전과 정상적인 삶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텅 빈 주유소, 두룡, 검문 검색, 그리고 완전한 불확실함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모든 게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림반도가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아무런 통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렬한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직설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크림반도 사람들은 뉴스를 원하지 않고 왜 우리가 버려졌는지 답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았나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상사태가 선포된 지 이틀 후인 6월 28일. 푸틴은 기자 파벨 자루긴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에 연료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일정한 공급 부족이 있지만 이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손상이 있지만 모든 손상된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열흘 후에 푸틴 본인의 체제가 그의 눈앞에서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화상회의에서 7월 8일 세바스토폴에 임명된 주지사가 푸틴에게 생방송으로 보고했습니다. 도시의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97루블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 전 가격의 3배입니다. 아무 일도 심각하지 않다던 남자는 직원에게서 직접 붕괴의 규모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보세요. 그는 부인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는 축소해서 말했어요. 그는 비상사태를 마치 관공서의 행정 절차처럼 발표했어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한다면 정확히 뭐가 빠졌는지 알 거예요. 조용한 후퇴죠. 그 패턴 알죠? 그리고 그 신호들은 이미 나타났어요. 아테시라고 불리는 반도 내에서 활동하는 저항운동이 두 도시의 행정당국이 공식 문서와 장비를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미 국가에 비축된 연료를 사용해 러시아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엘리트들이 먼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망명 중인 러시아 경제학자 이고르 립시츠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고르 립시츠는 최근 인터뷰에서 더 나아간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고 합니다. 푸틴은 어떤 인도주의 통로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통로를 요청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하세요. 그게 실제 함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헤르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영화를 2번 봤으니 이제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겠죠. 사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잃었다고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예전 함대 철수 때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헤르손을 넘겨줄 때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늘 같습니다. 부인하는 것, 축소하고 조용히 후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가를 치를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가 직접 그곳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한 65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약속에 이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빠른 테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설령 내일 공격이 멈춘다 해도 위기는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파괴된 정의소들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걸려야 다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영원한 낙원이라고 팔아넘긴 그 반도는 이제 두 가지 가능한 운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의 수단이 되거나 그가 가장 자랑했던 영토조차 그의 말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새로운 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개를 여러분은 여기서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푸틴이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크림반도에서 조용히 철수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철수를 숨길 방법이 없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